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이곳 LA 총영사관에는 영사 22명 등 모두 50여 명의 직원들이 교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요. 이 LA 총영사관의 새 수장으로 부임한 김영환 총영사를 모셨습니다. 자, 총영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정통 외교관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이제 다니셨는데 미국에는 이전에도 근무한 적은 있지만은 LA는 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때요, LA 인상?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서부에서는 처음 근무하는 거고요. 네, 또 미국은 좀 익숙하긴 하지만 서부는 네. 처음 근무하는 겁니다. LA를 처음 와서 보는 순간에 제가 느낀 거는 우리 동포 사회, 한인 사회가 이렇게 크고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네, 걸 느꼈고요. 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경외심, 그분들의 이민 역사를 한번 좀 반추해 보면서 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해 있구나. 네. 근데 정말 자부심 뭐 이런 것도 느끼고요. 네.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분들의 삶과 연결하면서 좀 그 개인에 대한 존경심 네. 이런 것도 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지난 21일서부터 이제 부임을 하셔서 공식 업무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민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교민들께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우리 네. 동포들은 뭐 일단은 이제 총영사관이라는 게 정부에서 나와 있는 기관이니까 네. 총영사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그쵸. 그리고 네. 또 저희도 또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네. 특히 이제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총영사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네. 우리 동포들과 소통하고 네. 이야기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 동포 사회의 화합하고 발전을 위해서 총영사관이 노력해달라. 음.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국력이 커지고 위상이 커졌으니까 주류 사회 인사들하고도 많이 교류하고 또 우리의 우리 국가의 비저빌리티 이런 것도 좀 보일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새겨 듣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 그분들의 생각과 그 요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민원들 가운데서 야 이건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느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죠. 네. 많은데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동포 사회에서 특히 LA 같은 지역에서는 네. 이 이중국적 문제라든지 네, 또 그리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 방문과 관련한 자가격리 해제, 격리 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하시고 네. 보다 구조적으로 그리고 네.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이제 지금 에이전 헤이트 크라임 이게 지금 미 전역에 특히 뉴욕이나 또 대도시에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 뭐 이런 문제를 네네. 제기하신 분도 있고요. 네. 그런 거는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네. 에이전 헤이트 크라임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부 차원에서 또 총영사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활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졌습니다. 사실 여러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또 총영사관으로서는 당장 또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잖아요. 네. 그런 민원도 또 있을 텐데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이제 아무리 이제 수요를 알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또 구조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의 한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결국엔 한국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의 제약, 그다음에 인원의 제약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포 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미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작업, 소통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관이 자체적으로 절차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현 인프라 내에서 그런 것들은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임하신 다음에 이제 직원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직원분들이 이제 사석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총영사님을 이제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부르시는데 네. 그 부임하시고 난 뒤에 직원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담보를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뭐 먼저 그 사장님이 아니고 저는 이제 잠깐 뭐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와 있는 뭐 CEO, 고용 CEO 같은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네. 우리 조직, 총영사관이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 결국에는 정부의 목표와 우리가 각 총영사관이 갖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이제 우리 조직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사장님보다는 CEO, 뭐 전문 경영인, 잠깐 그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와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도 고충이 많아요. 예.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은데, 제가 직원들한테 한 이야기는 일단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에 뭐 그 채용 경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서울의 원소속 부처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 동포사의 요구, 그다음에 동포사의 수요 이런 것들 효율성 강화와 또 가버넌스를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고쳐서 그런 거를 만족시켜 드리자. 이런 말로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일이 있고 또 이제 관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는 관계도 있고 또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원분들의 고충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당할 것 같은 좀 직원들의 민원도 좀 들으셨는지,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일단은 우리 이제 창구에 있는 직원들, 또 직접 그 우리 동포 분들을 상대하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인들의 그 가용한 시간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업무량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 도와드리는 부분,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듣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동포사회가 큰 만큼 동포사회의 요구가 많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갭이 가져오는 고충, 이런 것들을 좀 뭐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외교관이라는 직업으로만 따져서 사실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화려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고달프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외교관들이 이제 그 와이닝 앤 다이닝 하면서 주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면서 외교관의 이제 주요한 일이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걸 또 이제 관찰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제 식사나 미팅이기 때문에 사교 활동이기 때문에 와이닝 앤 다이닝에서 이제 화려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진짜 그 많이들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 돌아와서 또 거기에 대한 그 본인이 관찰한 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공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술이 취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적어야 돼서 뭐 꼭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또 그런 거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뭐 여튼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라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 또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국가 이익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직업이죠. 얼마나
많은 사실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런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큰 그 사실은 중요한 일할 수 있다는 영광이죠, 사실. 그렇죠. 그거를 본인들이 잘 알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4대 LA 총영사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23명의 이제 총영사 선배님들이 계신데 나오시기 전에 혹시 좀 선배님들 만나 뵙고 네. 좀 이야기 좀 듣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지. 네, 저도 몇 분 만나 뵙고 네. 뭐 인사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LA 총영사라는 직이 오버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다. 네. 좋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네. 장점이 단점을 아웃웨이 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다. 그래서 그 장점을 잘 보고 열심히 해라. 그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주로 한 이야기들은 이제 동포사회 화합, 그거를 잘 해라. 네. 그게 이제 그걸 명심하고 그걸 네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잘 보고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중심으로 많이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새겨 들었고요. 예. 예. 사실 그 총영사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근무를 하신 게 워싱턴에서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유엔 본부에서도 근무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을 굳이 따지자면은 안보, 외교, 정책 쪽, 또 본국에서도 이제 정책 쪽으로 많이 계셨고 이렇게 보면은 이 총영사관의 총영사 업무는 사실은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정을 하면 네. 사실은 제가 첫 근무지가 이제 워싱턴에 있는 대사관인데 저의 첫 보직이 그 워싱턴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했습니다. 민원 담당 영사를 1년 동안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옮기긴 했지만. 그래서 영사 업무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또 지금 보니까 그때 뵀던 분들, 그때 제가 뭐 직접 뵙거나 아니면 그때 이렇게 들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연방 차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영사라는 게 외교의 큰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외교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지만 영사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교 정책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구성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튼 뭐 서툴고 그러겠지만 그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큰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이긴 한데 대사관의 그 업무의 중심은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관계고 굳이 따지자면 총영사관의 업무는 주로 이제 교민, 동포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영사께서는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대사관의 업무하고 총영사관의 업무하고 좀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사관 국가냐 사회냐에 크게 대별을 하자면 국가냐 사회냐인 것 같습니다. 대사관은 이제 정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우리 국가 이익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이라면 총영사관은 이제 그 지역마다 각기 이제 총영사관들이 있잖아요. 10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국가의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가 이익을 이제 증진시키는 일을 하겠죠. 근데 총영사관은 아무래도 그런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보다는 이제 경제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정무적인 이슈라고 하더라도 지방 정부하고의 관계가 이제 주 업무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사관도 그 영사 기능이 있습니다. 워싱턴에도. 거기도 영사 업무를 하겠지만 여기 총영사관에서 영사 업무가 우리 동포 업무가 큰 거고요. 특히 LA 지역은 동포 사회가 크고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포 사회 업무와 영사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경제 업무, 사회 업무, 문화 업무 그리고 또 지방 정부와 상대하고 하는 정무 업무도 이제 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뉴욕에서 근무하시고 예. 그리고 본국 갔다가 예. 다시 이제 이쪽 LA로 나오셨단 네. 말이에요. 예. 그 위상이라고 할까요? 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기대하는 거 네. 이런 예.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느끼세요, 몸으로? 그렇죠. 예. 일단 우리 국력이 또 그만큼 커졌고요. 네. 지금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커졌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가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회 변화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민도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높아졌고, 또 마찬가지로 그 총영사관이나 공간에 있는 직원들의 또 그 목소리, 그것도 좀 더 커졌고, 네. 그래서 여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민도, 또 정부가 역할해줘야 될 거에 대한 기대 수준 이런 것도 네. 커졌고, 또 더 크게 우리 국가의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 국가 위상에 따른 우리의 역할 증대, 뭐 문화도 그렇고요, 네. 사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참 뭐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이력만 보자면 네. 좋은 데서만 일하셨을 그런가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느끼시죠. 네. 그 2007년도에 이라크에서 이제 네. 근무를 네. 하셨어요. 네. 가장 그 갈등이 심할 때, 네. 전쟁 정말 총탄이 중이었죠. 날아다닐 때, 그때 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예. 그 뭐 이렇게 아무리 힘든 공간, 중요한 공간에 있었지만 예. 워싱턴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라크라든지 네. 이런 데가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예. 지냈던 때가 훨씬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때 있었던 그 뭐 마음가짐 이런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가 그 이라크 당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네. 그때 그 이제 이라크는 사람이 교대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1명 또는 2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그걸 담당해서 그 총리 비서실장이랑 이제 일정을 협의하고 나오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한 2시간 뒤에 폭탄이 터진 적도 있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지금 새롭죠. 뭐. 그렇군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현장까지도 가야만 하는. 사실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전쟁을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보시기에는 우리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바람은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외교적 노력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이게 좀 외교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외교적으로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 침공, 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이 경제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건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전체적인 국제 체제, 질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의 변화, 그다음에 중국과 그걸 보고 있는 그 틈을 활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그 힘의 전이에서 나오는 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제 질서가 이제 다시 이제 재편되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냉전 이후에 그 만들었던 미국 주도의 그 견고한 국제 질서가 그 중국의 부상과 또 상대적인 미국 국력의 쇠퇴에 따른 그 체제 변환의 일환으로 약간 있지 않나 보고, 그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라는 건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 중에서도 뒤에서는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외교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책무가 그 현장에 있는 외교관들한테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답이 없어 보이잖아요. 답은 쉽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쿠반 미사일 크라이시스에서도 네. 사실은 겉으로 나오는 것만 보면 답이 없었지만 네. 결국에는 비하인드 씬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함으로써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네.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그러한 노력들이 성과가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세계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맨날 중간에 껴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서로를 이제 경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민들은 이런 외교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지 라는 그 궁금증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여튼 이제 변화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그래도 네. 새로운 도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코비드 19과 같은 팬데믹 상황, 네.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인 변화, 여러 가지 챌린지, 도전이 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이익이 무엇이냐, 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를 예. 기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끼어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기준점으로 보고 우리의 스탠스를 잡아 나간다면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네. 우리가 그 대중관계도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에게 우리가 매력적인 거는 중국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매력적인 거는 그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미 동맹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 한반도 상황도 한미 동맹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그 답이 없어 보인다 네,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총 여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답이 없어서 정말 고생을 하고 어려웠고 그래서 막 좌절하고 막 그런 적도 있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고 뭐 네. 국가적으로도 많죠. 좀 업무를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사례를. 많죠. 사례까지는 글쎄 너무 어려워서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부분을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하는데 이제 제 경력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경력이 그쪽에 많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 참 힘들구나.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얽혀 있으면 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외교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또 그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정부가 나서서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명제 하나 자체가 또 하나의 다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방법이 찾아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어려운 거는 조금 얘기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뭐 큰 성취감을 느꼈던 점. 내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가 정말 외교관으로서 정말 뿌듯하다. 이랬던 사례. 글쎄요, 그것도 몇 개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다고 했던 부시 대통령도 옆에서 봤었고, 그러면서 뭐 면담에서도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이제 그 주니어 부시 봤었고, 또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는 또 남북 간의 이제 비핵화 회담이 있었던 현장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도 아주 좋지만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구체적인 성취감이 있었던 것들.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그 국무조정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최근에 아프간 사태가 나면서 난민들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왔는데 물론 이제 우리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서 미국과 그다음에 아프간 정부와 조율해서 한국을 도와준 아프간 이제 현지인들을 이제 데려왔는데 저는 이제 그 업무에 개입된 건 아니고요. 이제
진천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네.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그것도 요구사항을 듣고 직접 설득하고 하는 그 프로세스에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그 정부 부처들을 모아서 조율하고 답을 찾아내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그런 기억들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교는 소통이고 설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임기 동안 목표? 예, 네, 목표가 예. 좋겠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뭐 성과라고 이게 방향이다 이렇게 내놓기에는 제가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대화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대화하고 우리 한인 사회하고도 소통하고 네. 더 경험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정해야 하겠지만 네. 지금 제가 막연하게 드는 생각은 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네,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간의 그 인프라 민원을 더 많이 수용하고 또 영사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된 그 공간을 조금 전면적으로 네. 그 수리를 수리를 하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예.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네.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 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뭐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인도 태평양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공급망과 관련한 또 경제와 안보가 붙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네. 과정에 있는데 이제 새 정부에서 그 질서 속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노력들을 많이 할 텐데 네. LA에 있으면서 LA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태평양의 물류가 그렇죠, LA를 물류. 통해서 예. 미 본토로 들어가니까 LA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을 살려서 이 LA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역할, 그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우리 공간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그 서울에 계속 그런 그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LA가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류가 들어오고 K 컬처가 들어오는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서 LA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중심으로서 서울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조금 해보고 싶고 또 우리 동포 사회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동포 사회 큰 동포 사회를 이제 활성화해서 우리 동포들의 주류 사회 진출 뭐 이런 네. 것도 좀 도와서 또 효과적인 성과도 내고 싶고 네. 뭐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근데 이제 일이 보다 구체적인 거는 예. 보다 구체적인 걸 조금 더 보고 대화하고 네.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 이런 분들 있어요.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됐고 네. 이제 정부가 이제 교체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이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역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럴 때일수록 변화가 있는 시기일수록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변화가 있는 시기일수록 공간이 중심을 잡아서 이제 하던 일,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정리해 나가고 묵묵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단 하루라도 그러한 기능을 공간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능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뭐 훌륭한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어떻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동포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재동포 분들이 많이 또 공간에 기대하신 바도 크고 또 역할도 기대하시고 그럴 텐데 또 뭐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당장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고요. 이제 인프라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그 노력하는 과정에
애쓰는 과정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 격려를 바탕으로 조금씩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포사회가 조금 더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공간이 또 역할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회를 오늘 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KP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